학교 오니까 등이 자꾸 타요. 일 능률이 안 오릅니다. 밤 9시를 넘긴 시각이지만 이곳 강릉의 기온은 30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높아진 해수 온도가 북태평양 고기압을 발달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때이른 더위가 기승입니다. 강릉에는 이틀째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서 낮 동안에도 한여름 수준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릉에는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강릉은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했습니다. 최저 기온이 26도를 웃돌았는데요. 한낮에도 서울은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마치 한여름처럼 덥겠고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경주는 무려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더위 대비 잘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후부터는 더위 속에 남부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영남에 이어 경기 남부와 전남에도 폭염특보가 확대한 가운데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1도, 대전 33도, 강릉과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위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강릉은 한낮 열기가 잘 식지 않아서 더운 밤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시민들, 시원한 강가나 바닷가를 찾아 더위를 식혔는데요.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는 졌지만 여전히 더운 밤. 강바람이 부는 다리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분수쇼에 더위를 잠시 잊어봅니다. 바람도 불고 이 물 쏘는 그 수압에 마음도 시원한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바닷가에도 더위를 피해 나온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밤 9시를 넘긴 시각이지만 이곳 강릉의 기온은 30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33.9도에서 불과 4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발을 담그자 시원함이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바닷물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바깥으로 나가면 좀 더워요. 백사장에선 돗자리를 펴고 앉아 이야기꽃도 피우고 음료도 즐기며 더위를 달래봅니다. 이야기도 나누고 바닷바람 맞으면서 같이 더위도 식히면서 정말 좋았어요. 이번 주 내내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때이른 폭염으로 산업 현장도 아우성입니다. 제빙기와 이동식 에어컨이 벌써 가동됐고 냉찜질 팩이 준비되는 등 온열 질환 예방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우태인 기자입니다. 6월 중순이 채 안 됐지만 기온이 벌써 30도를 훌쩍 넘긴 오후. 건조하는 배 위에 이동식 대형 에어컨이 설치돼 내부로 시원한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작업장 곳곳에는 얼음을 만드는 제빙기가 놓였고 휴식 공간에는 그늘막이 설치됐습니다. 떼약볕에 달궈진 철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열기를 식히도록 마련된 겁니다. 정유 공장도 때이른 폭염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의무실에 냉찜질팩과 탈수 예방 약품을 갖춰놓고 노동자들이 언제든 찾아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식염정, 냉찜질팩 등을 준비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도록 홍보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더위하면 떠오르는 지역 대구는 벌써 한여름을 방불케 합니다. 항상 인파로 붐비는 시내 중심가에는 사람이 부쩍 줄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반소매 차림에 시원한 음료나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더위를 식힙니다. 6월인데 설마 더워봤자 얼마나 덥겠냐 하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푹푹 찌고 너무 덥더라고요. 샤워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더워가지고 빨리 이제 다시 실내 같은 공간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 산업 현장도 일상생활도 벌써 더위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물 공급이 끊겨 5,000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까마귀 때문으로 추정되는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인용 기자입니다. 욕실에는 녹물이 들어차 있고 세면대와 부엌 등 집안 곳곳에는 생수통이 비치돼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편의점은 구매 대란에 생수가 모두 동났습니다. 원래는 이거 갖다 놓으면은 뭐 15일, 20일 정도 소모가 되는데 오늘은 뭐 1시간 내로. 어제 오후 6시쯤 인천 백석동에 있는 2개 대단지 5,000세대가 사는 아파트에 수도 공급이 끊겼습니다. 밥은 먹었는데 설거지를 못해가지고 세수하고 양치하려고 지금 생수에 사다 놨어요. 4시간, 5시간? 그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요. 이제 애도 이제 집에 들어가면 씻겨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물이 안 나와가지고 씻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인근에서 공사하던 건설업체가 수도 설비 밸브를 잘못 건드려 녹물이 유입되자 단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학장 펌프 조절하는 밸브를 조절하다 그랬다고만 그렇게 들었거든요. 갑자기 수압이 세지거나 약해지면 관로가 흔들리면서 적수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어요. 저녁 시간 아파트 대부분이 암흑처럼 불이 꺼져 있습니다. 서울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정전으로 주민들이 3시간 넘게 전기를 쓰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위에 있는 이제 음식물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궁금하죠. 지금 덥죠. 뭐 지금 제가 이제 물은 수도로 나오니까 물 끼얹고 지금 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전 측은 까마귀가 전기 설비를 접촉해 정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내 맘대로 누워버릴래. 나무는 아껴도 따뜻할 거야. 따따따 따따따 두 번만 따라해봐. 따따따 따따따 우주대사는 신나. 따따따 따따따 행복이 뭐 별건가. 따라따따 따라따. 지난 4월 중국으로 보내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오늘부터 다시 대중과 만납니다. 이미 일주일 전에 격리구역에서 일반 전시 구역으로 이사를 마친 걸로 확인됐는데요. 푸바오의 새 집은 어떤 곳인지 강정규 특파원이 직접 가봤습니다. 푸바오를 만나러 중국 쓰촨성 워룽 선수핑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2달 남짓 격리를 마친 푸바오는 일주일 전쯤 격리 사육장에서 벗어나 전시구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다만 내실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귀여운 모습을 미리 볼 수는 없었습니다. 푸바오의 새 집입니다. 오늘부턴 일반 관람객들도 이곳으로 와서 푸바오와 직접 만날 수 있게 됩니다. CCTV가 여러 각도에서 24시간 지켜보고 있는 300제곱미터 크기의 앞마당. 평상도 있고 웅덩이도 있습니다. 它很活泼，那么它出来以后，它就可以这个很好的在这攀爬玩耍。你看也有这个水池。 대면식을 하루 앞두고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선 푸대접 의혹에 대한 해명도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는데 정수리 쪽 자국 관련 우려를 불식하려는 듯 미인점이란 애칭을 붙였습니다. 人质的事情，福宝以坐卧的姿势，头顶着笼子把手的一角，然后睡觉，睡出来。
푸바오의 신랑감을 찾긴 이르다면서도 훌륭한 유전자 보전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不像我们这个有没有财富，还看看它有没有外貌。我们熊猫的话是为以保护这个大熊猫的这个遗传多样性优生优育为目的的。 판다 한 쌍을 보내달라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해선 작심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那么经过严格的审核和评估，满足相关要求的合作机构，才能考虑纳入合作的范畴。 중국 인터넷에선 강철원 사육사가 푸바오와 만나기 위해 쓰촨에 와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에버랜드 측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 쓰촨성 워룽 선수핑 기지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주요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아직 구성되지 못한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회도 내일까지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법사위와 운영위를 비롯한 11곳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민주당은 곧바로 다음 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 지원금 등 주요 법안들을 각 상임위에서 빠르게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6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속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구성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법과 원칙과 국민의 명령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상임위는 즉각 가동됐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외부 개방하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 3법을 심사하는 과방위는 여당 불참 속에 1차 회의를 열고 입법 과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 상임위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어려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여야가 동참하여 최상병 특검법을 다룰 법사위를 비롯해 구성이 완료된 다른 상임위도 이번 주부터 차례로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도 여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사실상 상임위원장 후보를 내정한 가운데 원구성에 여당 협조가 없다면 오는 13일 거듭 단독 본회의를 열어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3일 목요일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회의 신청했고요.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상임위나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정부 측 증인에 대한 처벌 조항을 설명하며 대정부 강공책도 예고했습니다. 당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보단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지만 입법권과 국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돼서도 출석을 요청받고도 아예 나오질 않는다든지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상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과의 합의나 협의보단 법대로를 강조하며 원구성과 쟁점 법안의 일방 처리를 시도하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열음이 거듭될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엽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차 회의를 소집하며 간사 선임의 건과 함께 긴급 안건으로 최상병 특검법도 다루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야당의 원구성 강행에 반발한 여당은 불참할 전망인데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임시 시작 첫날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상임위원장 11명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당분간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요. 당내에서는 아예 다 내주고 입법 폭주를 부각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원구성 강행 처리에 맞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 우선 야당 요구대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수 있도록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제22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의총에선 2시간 넘게 토론이 이루어졌지만 민주당을 막아설 뾰족한 수는 사실상 없는 상황. 여야 합의가 안 된 상임위원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당분간 매일 의총을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총을 매일 저희들이 진행할 겁니다. 하면서 조금 더 계속 논의를 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시 내놓을 때까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야당의 의회 독재를 부각하고 일방적 의사 일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사위라는 건 아주 가장 중요한 하나의 버팀목이었거든요. 그 의장과 같은 당이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이 많습니다. 다수당이 한다는 것이요 또. 문제는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아야 할지 여부입니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면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그리고 정보위원회 위원장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시혜를 베푼 듯 내준 상임위를 덥석 수용했다간 향후 주도권 싸움에서 계속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수락하실지도 아직 그거는 저희들이 추후 필요할 때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아예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야당에 내주고 전면 보이콧과 함께 장애투쟁을 이어가자는 강경한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국회 정상화와 국정 운영에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여당 의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지난 2022년 BTS 멤버 가운데 가장 먼저 입대했던 마티형이죠. 진이 오늘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전역을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전역하는 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장에서 동료들과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BTS의 마티형 지난 2022년 12월에 멤버 가운데 가장 먼저 육군 현역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경기 연천 육군 제5보병사단단 신변교육대대에서 조교로 그동안 복무를 했었죠. 자, 오늘 18개월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합니다. 지금 현장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잠시 뒤에는 걸어 나와서 차량을 타고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전역과 관련된 별도 행사는 예정된 것이 없습니다. 간단한 인사 정도는 팬들에게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소속사 빅히트뮤직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팬들의 현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진은 오늘 팬덤 플랫폼이죠.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전역 소감도 밝힐 예정이고요. BTS 멤버 전원이 오늘 진의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모처에서 이들이 모임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자, BTS 멤버 마티형의 진, 오늘 전역하는 모습 현장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자,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정확한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오늘 오전에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BTS 멤버 진의 전역 현장을 보셨는데요. 현장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앞서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오늘 BTS 마티형 진 18개월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합니다. 그동안 조교로 복무를 해왔었는데요. 자, 지금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이 바로 진이죠. 까만 모자를 쓰고 있고요.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오늘 BTS 멤버들이 진의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서 휴가를 낸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전역 현장에 와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앞서 소속사 빅히트뮤직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팬들의 현장 방문은 자제해달라, 마음으로 축하해달라 이런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진이 전역을 하는 현장인데 주변에서 지금 동료들이 눈물을 훔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은 이제 내일부터 본격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전역을 하고 내일부터 본격 활동에 홀로 나섭니다. 현재 BTS 데뷔 1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2024 페스타가 진행 중인데요. 진이 내일 팬 1000명과 직접 포옹하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후에는 솔로 활동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현장을 보고 계시는데 눈물을 훔치고 있는 사람은 진이 아니고요. 진과 함께 있던 동료고 지금 오늘 또 특히 같이 전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지금 마지막 현장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진 전역으로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BTS 완전체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멤버 J-Hope은 오는 10월에 전역할 예정이고요. 다른 멤버들은 내년 6월쯤이면 병역 의무를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장 화면을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경기 연천 육군 제2보병사단 신변교육대대에서 조교로 복무했던 BTS 맏형 진, 가장 먼저 BTS 멤버 가운데 육군 현역으로 입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가장 먼저 전역을 합니다. 네, 오늘 전역과 관련된 별도 행사는 현장에서 예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팬들이 몰릴 것을 대비를 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자제를 요청한 상태여서요. 현장에는 지금 취재진들 외에 팬들의 모습은 지금 카메라상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오늘은 또 BTS 멤버들이 진의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서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장에 취재 기자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취재 기자들, 진이 밖으로 나오기를 지금 보고, 네, 지금 진의 전역 현장 모습 보고 계시고요. 자,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지진과 관련된 속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8시 26분에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선 규모보다 조금 수정이 됐군요. 4.8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8시 26분입니다. 조금 전이었군요. 조금 전에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속보도 계속해서 저희가 문발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4.8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지금 피해 규모라든지요, 어느 정도의 현장에서 흔들림을 느꼈는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는 대로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이었습니다.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피해 규모 등이 확인이 되는 대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장 화면은 연천 신병교육대대 현장입니다. 진의 전역 현장을 전해드렸습니다.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BTS의 맏형 진이 드디어 팬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멤버 전원이 군복무 중인 가운데 첫 전역자가 나오면서 BTS 완전체를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BTS 멤버들이 언제 돌아오는지 입대 순서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몸이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저도 아프지 말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아프지 말고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자,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입대했던 진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전역을 했고요. 그리고 진을 포함해서 올해 돌아오는 멤버는 2명입니다. 다음 순서가 오는 10월 17일에 전역하는 제이홉인데요. 현재 36세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6월에는 남은 멤버들이 모두 돌아옵니다. 입대 순서대로 보면 우선 지난해 9월 22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슈가가 내년 6월 21일에 돌아오는데요. 사회복무요원 특성상 복무 기간이 다른 멤버들보다 조금 깁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12월 11일에 동반 입대했던 리더 RM과 뷔가 6월 10일 같은 날에 전역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RM은 15사단, 뷔는 군사경찰단 특임대에서 복무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지민과 정국이 돌아옵니다. 둘은 지난해 12월에 동반 입대했는데요. 군 복무도 같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월드스타답게 BTS의 군 복무 소식은 당시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팬들은 물론 외신까지 주목했는데요. 군 입대를 앞두고 단체 활동을 중단한 직후에는 소속사 하이브의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는 등 경제적 영향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청소년단 7명의 마음이 같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를 믿어주신다면 저희는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굳건히 잘 이겨나가고 여러분과 또 행복하게 공연하고 음악 만들고 할 거니까. 자, 이제 1년 뒤 완전체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BTS. 여러 미담이 들릴 정도로 멤버들이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하죠. 부디 건강하게 팬들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네, 앞서서 뉴스 속보로 지진 관련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자 규모가 4.8인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규모 4.8이면 내륙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는 굉장히 큰 지진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것이 경주 지진이었는데 규모가 5.8, 이듬해 일어났던 포항 지진은 5.4였습니다. 근데 전라북도 부안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다소 안정된 지역으로 알려진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일어난 것은 무척 이례적이고 네. 이 때문에 기상청이 긴급 분석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피해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거죠? 맞습니다. 아직까지 피해 규모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이 내륙에서 발생했고 또 발생 깊이가 8km, 그러니까 굉장히 얕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기 때문에 네. 흔들림이 무척 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진도 5, 그러니까 진도 5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정도의 그런 흔들림입니다. 그리고 전남 지역이 진도 4, 그리고 충청과 남부 대부분 지방에서 진도 3의 흔들림이 감지가 됐습니다. 진도 3이나 4의 지역에서는 그렇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진도 5, 그러니까 전라북도 지역, 특히 부안 지역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진동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서 피해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동안 우리나라 그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들 상황도 조금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우선은 경주 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륙 쪽은 좀 지질이 안정돼 있는 상태여서 그렇게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내용이 깨진 상황이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때였습니다. 워낙 강력한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본 지각이 우리나라 쪽에 약간 이동을 했고 이 때문에 강한 스트레스가 우리나라 내륙에 쌓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주 지진이 그 이후에 발생을 했고 포항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 그 스트레스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고요. 경상북도 지역에 주로 그런 지진이 집중이 됐지만 그 이외에도 서쪽 지역, 그러니까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또 서해안 지역에도 굉장히 잦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쪽 지역, 안정된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높았었는데 이번에 부안 지진, 규모 4.8의 부안 지진이 그런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쪽 지역은 그동안 지진과 관련해서는 안전지역으로 분류가 돼 왔었는데 네. 전라도 지역에서는 그러면은 지진이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건가요?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하긴 했지만 대부분 규모 2에서 3 정도의 지진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하지만 이번 지진이 조금 우려가 되는 이유는 규모 4.8의 지진,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 상대적으로 지락적으로 좀 안정됐다고 했던 서쪽 내륙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게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특히 지진의 발생 위치가 발생 깊이가 8km,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통 지진은 10에서 15km 정도에서 발생을 하는데 굉장히 옅은 위치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지진학적 구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또는 무명 단층이 뭔가 좀 발생한 것이 아닌가, 또 그동안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응력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그런 응력이 가세가 되면서 주기가 좀 짧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희 YTN의 제보가 들어온 바에 따르면은 당진시 주민은 건물이 약 서너 차례 흔들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부안군 인근에서도 건물이 흔들림을 느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규모 4.8이면은 어떻습니까? 건물이 흔들리는 이 정도는 좀 쉽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인가요? 이번 지진의 진앙지가 부안군입니다. 부안군이고 내륙에 4km, 부안군 남남 서쪽에 4km 지역이니까 전라북도 부안 지역에서는 건물이 흔들리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도가 5입니다. 진도와 규모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진도는 땅이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표시인데 진앙지에서 가까울수록 그 흔들림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부안 지역은 진도가 5였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고요. 그리고 창문등이 깨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는 건물이 충분히 흔들린다는 것을 건물 내에 있는 사람, 건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위력입니다. 따라서 부안 지역, 특히 부안에서 가까운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충분히 건물이 흔들리는 그 상황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는 강한 폭음 같은 그런 소음을 듣는 것도 가능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진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규모 4.8이면 충분히 여진이 있습니다. 규모 4.8은 아니지만 규모 4.8 이내 아래쪽, 그러니까 규모 3이나 이 정도의 여진은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번 4.8이 본진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 규모 4.8의 지진이 본진이 아니고 전진이었다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라북도의 지질학적인 특성상 이번이 본진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곳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이 본진이고 앞으로 여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 정도 여진을 만약에 고려를 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규모 4.8의 강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은 규모 4.8보다 훨씬 적은 지진일 겁니다. 그런데 규모 2나 3 정도의 지진이라도 충분히 진동이 감지되는 수준이고요. 또 폭음 같은 소음이 들릴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찢어진 단층대가 조금 더 찢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지질학적 구조가 안정 상태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조금씩 그런 진동들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지역, 특히 부안에서 가까운 지역에서는 충분히 이후에도 흔들림이 감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 주변 상황, 특히 뭔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그런 물건들 같은 건 단단히 결박하거나 아니면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사전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네.
자, 해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인 경우와요. 이번 것처럼 내륙에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한 경우 어떤 점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해상에서 발생하는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내륙의 큰 진동,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 외에는 그렇게 내륙까지 그런 진동이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에는 발생 지점에서 가장 위력이 크지만 그와 가까운 지역 또는 약간 먼 지역까지도 충분히 흔들림이 감지될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번 부안 지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부안, 전라북도 지역은 진도 5의 흔들림이 감지가 됐고 전라남도 지역은 진도가 4였습니다. 그런데 경남, 경북, 광주, 대전, 세종, 인천 지역까지 진도 3의 지진이 감지가 됐고요. 서울의 경우에도 진도 2 정도,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진동이 감지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은 그렇게 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더라도 내륙의 상당 부분의 지역에서 그런 흔들림을 감지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진두 기자와 전화 연결로 지금 뉴스 속보 자세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김진두 기자는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가 현장에 있는 시민분이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을 느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계십니까? 여보세요? 네. 자, 지금 전화 연결을 해주셨는데 잘 들리시는 거죠? 네. 네. 자, 혹시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신가요? 충남 당진이요. 충남 당진에 계시는군요. 자, 네. 그러면은 오늘 충남 부안에서 4.8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그 지진이 발생할 당시의 상황을 좀 느끼셨습니까? 제가 좀 피곤해서 오늘 좀 쉬느라고 네.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제가 4층에 살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재난 안전 문자가 와서 오늘 저는 날씨 덥다고 문자 온 건 줄 알고 안 봤어요. 네. 문자 오자마자 한 1분도 안 돼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살짝 떨리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한 3번 정도. 네. 그러고 나서 재난 문자를 봤더니 그게 지진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재난 문자를 받은 후에 그 흔들림을 느끼신 거군요. 예, 받자마자. 네. 자, 그렇다면 혹시 집안에 다른 가족분들도 같이 계셨나요? 아니요, 혼자 있어요. 자, 8시 26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다른 시민들은 출근이 한창의 시간이었는데 혹시 도로에서의 상황이라든지 다른 주변의 상황을 목격하신 게 있으실까요? 그런 건 없네요. 제가 집 안에 있어가지고. 네. 다른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이제 제가 있는 데는 이제 부안에서 워낙 머니까 거리가. 그래서 지진 여파가 여기까지도 이렇게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제보를 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건물에 지금 4층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진동을 느끼신 뒤에 혹시 건물 밖으로 좀 나오신다든지 다른 어떤 활동을 좀 하셨습니까? 떨림이 조금 더 있으면은 나가려고 했는데 네. 한 3번 정도 떨리다가 멈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추가적인 떨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못 느끼고 계시는 거군요. 예. 네. 자, 혹시 건물에 다른 분들은 밖으로 나가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주의 방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특별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아마 지금 다 일하러 갔을 테니까요. 네. 자, 그렇군요. 지금 건물 4층에서 침대에 계시다가 그 진동을 느끼신 상황이었는데, 자, 지금 그 지역에 사신 지는 혹시 얼마나 되셨나요? 여기 산 지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어떤 지진의 어떤 징조라든지 그런 부분은 느끼지 못하셨을까요? 네,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자, 지금 저희가 취재기자로 전화 연결로 해서 들어본 바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여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준비라든지 이런 거를 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제가 오늘은 쉬어서 워낙에 제가 좀 그런 거에 좀 민감한 사람이라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이라 좀 더 많이 느낀 것 같은데. 네. 제가 평소에는 이제 일을 한다거나 하면 아마 못 느낄 수도 있죠.
그렇군요. 지금 4층 건물에서 재난 문자를 받고 나서 진동을 느꼈다라는 현장 주민의 인터뷰 함께 해보셨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네, 있을 여진에도 좀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서 취재기자와도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김진두 기자. 네네. 네. 자, 지금 현장에 있는 시민과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재난 문자를 받은 뒤에 진동을 바로 느꼈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재난 문자가 먼저 그러면은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발송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26분 49초에 올해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8시 26분 49초였는데 지진 재난 문자 같은 경우는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내륙에서 발생할 때는 바로 속보 형태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시각과 근접한 시각, 적어도 10초나 20초 이내에 아마 바로 기계적으로 분석이 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으셨을 거고요. 그 위에 정밀 분석을 통해서 규모가 4.7에서 4.8로 바뀐 상황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번 부안 지진의 규모는 규모 4.8이 됐고요. 지금 방금 전화 연결하신 분은 충남 당진에 계신다고 했는데 부안에서 당진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먼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안 지역 같은 경우는 부안은 진도가 5였지만 충남 당진은 진도가 3이었거든요. 네. 진도 3이라고 하는 거는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느끼는 정도 수준입니다. 방금 전화 연결하신 분이 4층에 계셨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누워 계시다가 진동을 느끼셔서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오늘 발생된 지진의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부안 지진은 오늘 오전 8시 26분 49초에 발생을 했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는데 처음 재난 문자에는 규모가 4.7로 발송이 됐고요. 이후에 정밀 분석을 통해서 규모가 4.8로 한 단계 상향이 됐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강한 진동을 느꼈는데 가장 강한 진동을 느낀 것은 부안을 포함한 전북 지역으로 진도가 5, 전남 지역은 진도가 4, 그 외에 경남과 경북 그리고 충청 이남 지방에서도 진도 3의 흔들림이 감지가 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정확한 위치는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 그리고 발생 깊이는 8km로 보통 한반도 내륙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는 상당히 얕은 위치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그만큼 흔들림이 더 심했고 특히 부안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놀랐거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진은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지진은 아닙니다. 경주 지진이 규모 5.8, 이듬해 발생한 포항 지진이 규모 5.4였는데요. 네. 하지만 전라북도 지역, 특히 지질학적으로 다소 안정된 지역으로 여겨졌던 전라북도 지역에서 이렇게 규모 4.8의 지진이 일어난 것은 전라북도 지역의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지진이었고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청은 현재 이 지역에 어떤 단층대가 있는지 또 이 단층대가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정밀 분석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YTN 기상 전문 기자 김진두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앞서서도 저희가 라이브로 전해드렸는데요. BTS 멤버 중에 가장 먼저 입대했던 맏형 지인이 오늘 병역 의무를 마치고 전역을 합니다.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BTS 완전체 복귀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같이 전역하는 동료들과 저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진의 모습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자, 연천 신병교육대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자, 취재진을 향해서 경례를 하고요. 네, 밝은 표정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네, 전역을 합니다. 자, 전역 소감도 잠시 뒤면은 밝힐 예정이고요. 네, 오늘 현장에 팬들은 많이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소속사가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자제를 요청을 했고요. 자, 지금 BTS 멤버들이 네, 현장에 와 있군요. RM이 지금 연주를 하고 있고요. 자, 대부분의 오늘 BTS 멤버들이 오늘 하루 휴가를 내서 BTS 진의
맏형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서 현장에 모였습니다. 자, RM이 현장에서 즉석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뭐 제이홉의 모습도 보였고요. 네, B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휴가를 나온 지금 BTS 멤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고요. 네, 자, 현장의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현장으로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BTS 멤버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현장 화면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네, 자, 앞서서 보여드린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진이 전역을 하는 모습입니다. 경기 연천 육군 제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그동안 조교로 복무를 했었죠. 18개월 만에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모습입니다. 네, 전역 현장에는 지금 취재진들과 소속사 관계자 그리고 BTS 멤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멤버들도 이미 뭐 사복으로 갈아입고요. 머리가 짧기 때문에 모자를 다 쓰고 있습니다. RM이 즉석에서 지금 공연도 하고 있고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BTS member들. 이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진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합니다. 팬 1000명과 함께 직접 포옹하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솔로 활동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장에 뭐 박수 소리라든지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는 소속사가 미리 좀 요청을 했습니다. 팬들에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입장문을 낸 상태고요. BTS 맏형 진 18개월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현장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앞서서 보내드린 화면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진이 제일 먼저 입대를 했었죠. 지난 2022년 12월에 멤버 가운데 가장 먼저 육군 현역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신병교육대대에서 조교로 복무를 했고요. 18개월 만에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10월 17일에 전역하는 제이홉입니다. 지금 현장에 제이홉도 간 것으로 지금 제이홉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내년 6월에는 남은 멤버들이 모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저 현장에는 휴가를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휴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지난해 12월에 동반 입대했던 리더 RM 그리고 B가 6월 10일 같은 날 전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즉석에서 공연을 보여주고 있는 리더 RM은 6월 10일에 전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지민과 정국이 돌아옵니다. 지난해 12월에 동반 입대했고요. 군 복무도 같은 곳에서 하고 있죠. 자, 팬들은 물론이고 외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진의 전역 현장 다시 한번 보셨습니다. 네, 앞서서 속보로 지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긴급 지시로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라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오늘 오전 8시 26분이었습니다.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 지진으로 동요하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라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 부처와 지자체가 위기관리 임무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라라는 긴급 지시가 내려졌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국가 기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라는 지시도 내려졌고요. 국민들이 지진으로 동요하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라고 밝혔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도 저희가 현장에 있는 주민의 전화 연결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전화 연결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흔들림을 느꼈다는 제보가 YTN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과 대구 그리고 심지어 서울에서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는 충남 당진 주민을 연결했고요. 이번에는 전남 순천 주민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진을 느끼셨을 당시에 좀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죠. 아침에 자고 있는데 한 8시 26분 정도 됐을까 일어난 시간인데 재난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보고 나서 지진 흔들린 다음에 재난 문자가 왔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일어났는데 제가 항상 머리 옆에 물을 먹거든요. 네. 보니까 물이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한 2, 3분 정도를. 그래서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그래서 방에 자고 있는 여동생이나 어머니랑 놀래서 다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제보를 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화면입니다. 이게 지금 제보를 저희 YTN에 제공을 해주신 화면인 거죠? 예, 예. 네, 지금 컵에 담겨 있는 물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인데 집에 다른 분들과 함께 계셨나요? 네,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아버님, 그다음에 여동생까지 있었거든요. 그럼 다른 분들도 이런 지진의 상황을 느끼셨을까요? 네, 밑에 집에서도 놀래가지고 다 동네 분들이 나오셨거든요. 밖으로. 네. 지금 살고 계시는 게 아파트인가요? 네, 저희는 이제 빌라거든요. 네. 4층 지금 빌라인데 4층인데 3층까지는 다 느끼셨는가 봐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 나오셨거든요. 건물 밖으로 나오신 거군요. 네, 저희 동네 분들은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라 네. 놀래서 다 나오셨더라고요. 자, 지금 저희가 문자 내용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문자는 지진을 느낀 다음에 받으신 건가요? 네, 지진 나오고 난 뒤에 바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지진의 진동을 느낀 다음에 관련된 문자를 받으셨고. 네, 재난 문자 바로 왔었어요. 네, 동사무소에서도 연락이 왔다고요? 네, 동사무소에서는 방송을 했어요. 지진이 왔다. 그러니까 좀 대피를 하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 건가요? 예, 그렇게 왔고 지진 발생하고 난 뒤에 몇 분 있다가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 지진을 느끼신 다음에 건물 밖으로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바깥 상황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계셨나요? 아니요, 많이 나오진 않고 지금 아침에는 출근 시간이어가지고 네. 근방에 있는 남성분, 여성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놀래서. 네.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해서 옆에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진동 느끼냐고 저희도 느꼈다 하니까 다 놀래고 애들도 놀래서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집으로 들어가신 상황일까요? 예, 안내 동사무소 안내 멘트 듣고 다 들어갔거든요. 이제 들어가도 괜찮다, 안전하다라는 네. 안내를 받고 들어가신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지진을 느낀 이후에 어떤 특별한 다른 징후라든지 그런 건 없었을까요? 네, 그런 건 아무 없었습니다. 지진을 느끼기 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특별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네. 갑자기 이게 건물 자체가 그냥 3.0 같으면은 저희가 진동을 살짝 느끼잖아요. 네. 근데 이번 지진은 좀 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깼거든요. 저희가 놀래가지고. 네. 자, 자다가 깰 정도로 지금 진동을 느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에게 보내주신 그 제보 화면을 통해서도 물컵에 들어있는 물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진동이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였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이제 떨림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앞서서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여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은 저희 동네 분들 다 연세 드신 분들이라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신라는 또 연세 드신 분들 몇 명 계시고 하니까 혹시라도 뭔 일 생기고 그러면 노인네 근데 어르신 분들을 저희가 빨리 모시고 나와야죠. 일이 생기면 갑자기. 네. 자, 서쪽 지역이 사실 그동안 지진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도 아니고요. 사실 지진에 있어서는 좀 안전한 지역이다라고 분류가 됐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특별히 뭐 그 동네라든지 이런 데 대피소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분들이 알고 계실까요? 네, 동네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대피소라고 다 붙여놨거든요. 붙여져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진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에 계속해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지진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전북 부안군에서 4.8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예, 4.8 지진은 전라도 전북 쪽 이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지진은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1978년 이후에 전자식 계기 지진 관측을 시작했는데요. 78년 이후에 현재까지 5.0 이상의 지진이 한 10번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지진은 한 14번째 되는 그런 큰 크기의 지진이고요. 이 전북에서는 경상남북도 이런 동남권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지진이 좀 적은 큰 지진이 잘 안 일어나는데 이번은 조금 예외적으로 그곳에서는 보통 한 3점대 지진은 자주 좀 일어납니다만은 이런 4점대, 5점에 가까운 지진은 좀 예외적인 지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0 이하의 규모가 작은 지진들은 사실 전북 부분에서도 그동안 있어 왔었는데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서쪽 지방도 지진 안전 지역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도 뭐 동남권이 제일 지진에 대해서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만 이런 전라권에서도 특히 또 서해안가에서도 사실은 지진이 바닷가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크게 봐서 5점대 이런 지진들은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을 한 건데요. 이 규모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좀 흔들림이 큰 그런 규모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지진은 한 4점대 정도 되면 상당히 이제 흔들림이 많으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는 5점대가 넘어야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행으로 그 4.8 정도 되니까 위험하고 공포스럽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이 취약한 건물 같은 경우는 약간 금이 가고 했겠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실질적으로는 5.0 이상의 크기의 지진에서 발생하니까 이번에는 좀 그래도 천만다행히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진의 규모가 애초에 4.7로 저희가 속보가 들어왔었는데 이게 4.8로 수정이 됐거든요. 앞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이렇게 이제 계속 우리가 지금은 좀 간이적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양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층의 파열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학술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하면 약간 조금 수치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기상청이 4.7로 처음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자동 추정한 정보다라고 밝혔는데 지진 규모 이거 파악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이제 여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여진을 네. 분석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표에서 혹시 파열이 있는지도 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학적 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지금 뭐 지진 발생한 지가 1시간도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그런데 크게 규모가 크게 바뀌진 않고 여기서 네. 0.12 정도는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이번 네. 지진의 진원의 깊이가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8km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8km 정도면 우리가 진원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지표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거리가 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진원의 깊이가 깊을수록 지표면에서의 진동은 약하거든요. 네. 반대로 이번 같은 경우는 8km면 상당히 얕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우리 지표에서 사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지표 진동이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지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진 4.8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내륙 지진으로는 그러면은 포항 지진 이후의 최대 규모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포항 지진이 지금 5.4 정도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네. 그 이후로 지금 뭐 거의 최대 포항 지진이 2017년도에 발생을 했으니까요. 네. 그 이후로는 거의 최대급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포항도 그렇고요. 2016년에 있었던 경주 지진도 규모 5가 훨씬 넘는 규모가 큰 규모였는데 앞으로도 네. 그렇다면은 한반도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 5에 가까운 지진,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리나라는 그래 다행히도 일본이나 뭐 중국에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판의 경계부에 거의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데는 뭐 7.0 이상의 지진도 뭐 흔히 일어날 수가 있는 환경인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런 7.0 이상의 큰 그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한 그 역사시대 지진이라든지 또 이 단층 연구 같은 것들 통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6.0 이상의 지진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일어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요. 네. 그렇지만 6.0에서 최대급으로 보면 한 6.5에서 한 7 사이에 지진, 그러니까 7 이상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네. 한 6.5에서 7 정도의 지진은 특히 우리나라의 동남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다른 지역, 이번과 같은 부안과 같은 이런 전라권 지역이라든지 또 서해 해안가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6이 넘는 지진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8시 26분에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이고요. 인근에 저희가 살펴봤더니 영광군에 있는 한빛 원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금 전에 한덕수 총리도 이와 관련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라라고 지시를 한 속보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더 추가적으로 준비가 필요하겠죠? 원전은 다른 시설하고 달리 네. 그 내진에 굉장히 철저히 준비하면서 건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상대적인 이런 시설물에 비해서는 지진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번과 같은 뭐 4.8, 9, 5점대 이런 지진에서는 충분히 견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대비는 잘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의 항상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현재 있는 이런 원전들도 6.5 이상 한 7.0 가까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다시 점검하고 향후에 그런
원전 같은 시설물이 원전 관련 시설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현재의 기준보다도 설계 기준을 조금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확인된 지진 감지 신고가 수십 건입니다. 65건이 지금까지 접수가 됐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앞서서 그 주민 전화로 현장의 상황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진동을 느낀 분들도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멀리서까지 진동을 느끼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진파가 이렇게 지진이 나면 지진파가 이제 멀리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요. 네. 전달되면서 지진파의 에너지가 감쇄되거든요. 세기가 감쇄되는데 일반적으로 감쇄되는데 네. 어떤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강의 주변에 있는 뻘 지역이라든지 이런 연약 지반이 있잖아요, 그죠? 네. 연약한 지반으로 가면 이 지진파가 감쇄가 되다가 다시 정폭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있는 건물이 자기가 위치한 지역의 지반이 굉장히 연약할 경우에는 이 지진동이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여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느 정도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4.8이면 상당히 큰 지진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본진이면 제일 좋고요. 네. 이게 가장 큰 지진이면 좋지만, 뭐 지진이라는 게 우리가 참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네. 이게 이제 전진일 가능성도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진이면 조금 있다가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주변에 보안군 주변에서는 이거보다 4.8보다 훨씬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2, 3일 정도는 이 주의를 해가지고 본진이 혹시나도 올 수 있다 하는 가정하에서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우리 이 지진이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들, 생각들 이런 것도 좀 공부도 대피 요령 같은 것도 공부도 좀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와 함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듣고 있는데요. 자, 교수님 잠시 전화 끊지 말고 들고 계시고요. 저희가 지진에 느낀 현장 시민을 다시 한번 좀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에 있는 주민이 연결돼 있는데요. 자,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 세종시라고요? 네네. 네. 자, 아파트에 계신 건가요? 예, 아파트 16층에 살고 있는데. 네. 오전에 이제 아이 유치원 등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와이프 핸드폰하고 제 핸드폰에 전화 문자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지진이 났다고. 네. 그다음 한 1분 전후로 돼가지고 갑자기 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네. TV가 흔들리고. 근데 아이는 이제 지진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아이 엄마하고 저하고 지진이야 이게 지진이야 무서워 하니까 아이가 당황해가지고 좀 이렇게 겁을 내더라고요. 네. 예, 아파트 16층에 거주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도 지진 이후에 좀 만나 보셨을까요? 아니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와이프 이제 아파트 단체 그 톡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다른 분들도 이게 지진인가요 하면서 예, 이제 그런 내용이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건물 밖으로 지진 이후에 뭐 시민분들이 나오신다거나 이런 그 장면은 연출되지 않은 거군요. 예, 그렇진 않았는데 이제 집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흔들림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태인가요? 예, 그런 건 전혀 없고 여기 뭐 제가 지금 나와 봤는데 네. 뭐 다른 분들은 뭐 그런 내색이 전혀 없네요.
아, 그렇군요. 예. 자,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인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큰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진동은 느끼지 않았고, 지금 전화 연결해 주신 선생님은 아파트 16층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아침에 아파트가 조금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상태였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세종시는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거리가 상당히 있는데 이전에도 이런 진동이라든지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제가 이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거라. 네. 저도 너무 좀 이렇게 당황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흔들림 이후에 혹시 뭐 아파트 안내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진이 발생했다든지 대피하라라든지 이런 방송은 듣지 못하신 거고요. 예, 방송은 못 들었고요. 네. 이게 재난 문자 온 다음에 이제 바로 흔들림이 감지가 돼서 네. 이게 지진이구나라는 거를 처음 느껴봤어요. 네. 자, 지진의 진동을 처음 이제 느끼셔서 많이 당황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여진 가능성도 있어서 참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많은 곳이기도 해서요. 혹시나 이런 지진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만한 지역이 주변에 있을까요? 그냥 그 안내 방송이나 이거 지금 TV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냥 지진 후에 나가서 넓은 공터나 이런 데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뭐 바로 앞에 넓은 공터가 있긴 해서 지금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새로 들은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이번에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8시 35분부터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진의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순으로 발령이 되는데요. 자, 경계 단계, 그러니까 지진 위기 경보 중에 세 번째인 경계 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해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긴급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서 경북 지역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라는 신고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경북소방본부 지진 발생 이후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 5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에서 2건이 접수됐고요. 칠곡과 김천, 안동에서 1건씩 들어오는 등 진안과 가까운 서부 지역에 신고가 집중됐고요. 대구에서는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70여 건이 접수가 됐군요. 지진 발생 이후에 아침 8시 50분 현재 소방당국에 접수된 지진 유감 신고가 77건이라고 전북소방본부가 밝혔습니다. 아직 큰 피해는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부안군 부안면 상입성리 창고의 벽이 약간 갈라졌다라는 피해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시청자분 전화 연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전과 충남, 세종 지역에서도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대전과 충남, 세종 소방본부에 접수된 지진 문의 건수는 모두 50건, 50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충남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대전 14건, 세종 9건 순이었습니다. 지진의 피해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 세종시에 살고 계시는 시민분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하고 있는데, 자, 선생님 지금 전화 계속 연결을 하고 계신 거죠? 네네. 네. 자, 지금 오전에 아이를 이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진동을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그 아이는 혹시 유치원에서 뭐 오지 말라든지 그런 안내 문자 같은 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도 없었고, 이제 일단 아이는 너무 무섭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진정이 돼서 이제 등원 이제 잘 시키고 한 상태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여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손문 교수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자, 교수님. 네네. 네, 자, 세종시에서도 지금 진동을 느낀 상황이고요. 저희가 앞서서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지진을 느꼈다라는 신고가 70여 건이 지금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다면은 한 곳에서 발생한 4.8의 지진이 거의 수도권이나 중부지방을 제외한 그런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동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그 지진의 상황, 의미랄까요? 앞으로 좀 짚어봐야 할 부분일까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진의 그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부터 좀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일본이나 이런 데 같이 뭐 큰 지진이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 거의 굉장히 없습니다. 거의 낮은 상태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4점대, 5점대, 뭐 6점대 초반 이런 지진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인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대비를 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 지진 잠재 지진 규모로 보면 한 6.5 정도가 될 것 같은데 6.5에서 한 7.0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주요 시설물이라든지 위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장기적으로 그 정도 지진에 대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설계하고 건설하고 약간 돈이 좀 들더라도 좀 안전을 위해서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미 지진이 발생을 한 상태인데 이렇게 지진이 발생을 하고 전국적으로 좀 흔들림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후에 어떤 그 지진 전문가라든지 정부 당국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하고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이제 지진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이 단층의 특성 같은 것들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런 연구들은 사실은 좀 정규 지진 이후에 지금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연구진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단층이 아마 지진을 일으킨 게 그게 그 부여 쪽으로 가는 아마 함열 단층이라는 단층이 있는데요. 이 단층이 아마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확한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교수님 그 한반도 지진 지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진 지도는 없고요. 네. 지금 이 제4기 단층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단층 지도를 네. 지금 국가가 한 20년 계획으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 중에 있고 네.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1단계로 2021년까지 경상남북도 일원의 지도가 작성이 됐고요. 지금은 수도권하고 충청북도권 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지진은 일어난 진앙지는 3단계 지역입니다. 3단계 지역인데 지금 뭐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나라 한반도 전역을. 네. 그래서 지금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조금 이 지역엔 4.8 지진이 났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가지고 이쪽 지역은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진과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였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지진 중에는 규모가 가장 큰데요. 전국 곳곳에서 진동이 감지가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은 기자. 네, 정혜은입니다. 네, 자, 아침에 지진 때문에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올해 발생한 지진 중에는 가장 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북 부안 지역에서 올해 한반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8시 26분쯤이었는데요.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점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8km 정도였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대부분 지역에서 크고 작은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규모 4.8 지진 이후에는 10차례 정도의 미소 지진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건 지난해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4.5의 지진이 발생한 뒤에 약 1년여 만입니다. 또 내륙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은 지난 2018년 2월 11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4km 해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한 뒤에 약 6년여 만입니다. 특히 이번 전북 부안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우는 이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관측 이래 가장 강한 지진인데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큰 지진이 일어나는 알려진 단층 때는 주로 영남 지방에 분포를 하고 있고요. 아직 전북 부안 부근으로는 알려진 단층이 없다면서 부안 부근에서는 관측이 시작한 이래 이 정도로 강한 지진이 일어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일단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를 했는데요. 앞서 2016년에 발생했던 규모 5.8의 지진의 경우 전진 5.1이 발생한 뒤에 약 50분 뒤에 규모 5.8의 강한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는 모두 32차례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중 전북 지역에서는 이번을 포함해서 2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자세한 지진 분석이 끝난 뒤에 오늘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이 지진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번 지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의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또 행안부, 기상청 등 관계기관에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라고 당부를 했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진의 진동을 느꼈다라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기혜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 주로 어떤 내용의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 지진으로 집 안과 밖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안에서는 길가에 달린 CCTV와 함께 도랑에 흐르는 물이 흔들리는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부안과 가까운 호남 지역에서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북 정읍에 사는 한 제보자는 집 안에서 엄청나게 큰 굉음이 들렸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건물 전체가 2번 정도 흔들렸다고 했는데 흔들림이 5초 내외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산에 사는 제보자도 잠을 자다가 흔들림을 느껴서 깼는데 재난 문자가 오기 얼마 전에 흔들림을 느꼈다고 제보해왔습니다. 부안과는 거리가 있는 수도권에서도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한 제보자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 2분쯤 전인 8시 24분경에 바닥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물건이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흔들림이 5초 정도 이어져서 가족들 모두가 방 밖으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흔들림을 느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다행히 안전상의 문제를 겪었다는 내용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추가로 파악되는 특이사항이 있다면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6분에 발생한 상황이고요. 전국 각지에서 진동을 느꼈다라는 신고가 수십 건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중대본 비상 1단계가 현재 가동이 돼 있는 상태고요. 위기경보도 경계 단계, 그러니까 3단계입니다. 총 4단계 중에 3번째 단계인 경계 단계까지 발령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진 관련 뉴스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자세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